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해성TP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4월 IPO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HPO가 그때 당시에 상장 일정 연기가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 못하고 4월 예정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SKIET 같은 경우에 그 IPO 스탁에 올라왔던 실적이 단위가 원래 원 단위로 보통 올라오는데 1,000원 단위로 바뀌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못하고 당기 순이익을 8천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속으로 왜 이렇게 적지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안 하는 바람에 그대로 소개를 드렸었고, 그거를 800억이라고 정정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성 TPC는 감속기 및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 제작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일정을 보시면은 4월 내일이죠. 4월 12일에서 13일 월요일 화요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 환불일은 목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4월 21일 날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인데 11,500원을 초과한 13,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삭 엔지니어링이 같은 날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도 정말 희한하게 9,500원에서 11,500원이 똑같았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TPC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엔지니어링은 11,500원에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주관사와 회사가 보통 공모가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관대하게 공모가를 선정해 준 게 아닌가 싶고, 이 점은 개인 청약 참여자에게는 단점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일반 청약자에게 총 25만 주를 청약을 해주고요. 균등 배정으로 12만 5천 주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 참여되는 계좌 수를 봤을 때는 한 주도 청약받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2,000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참여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참여자가 떨어진다면 추첨으로 약간 높은 확률로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청약 유무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고요. 청약 한도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등급, 어디 갔죠? 온라인 전용 등급과 최고 우대 기준으로 봤을 때 2,6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은 PER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에너토크와 포메탈 두 개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32.71배가 나왔습니다. 현재 해성TPC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20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2022년도에 45억 9,300만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연 할인율 25%를 2년간 적용을 해서 2020년도에 약 29억 4천만 원 정도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9,500원, 11,500원 사이를 공모가 밴드로 잡았고, 결국은 초과를 한 1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금형, 개발 시공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고,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데 자금들을 꽤나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해성TPC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감속기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이오 쪽에 CMO 이런 사업이나 반도체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이런 쪽의 생산 캐파 증설이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이 사업군에서 생산 캐파를 크게 확장하는 게 매출 증가에 혹은 이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있고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생각하는 로봇용 감속기 쪽에 인원을 약 27명 정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했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공모자금 사용 계획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종 분석을 해보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감속기 및 기어, 설계, 특히 권상기라는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상기라는 부품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풍력 발전기, 로봇 감속기 같은 데 적용이 되고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런 권상기는 기어드 방식하고 기어리스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제작이 되는데 해성 TPC는 기어드 방식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쏠려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기어드 방식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시장이 기어드 방식에서 기어리스 방식으로 약간 넘어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력 매출을 일으키는 기어드 방식의 성장은 어느 정도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 TPC가 이렇게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시장을 진출하고 거기서 이제 큰 매출 증대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기술 특례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 해성 TPC의 향후 성장성에 큰 기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3개년도 그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승강기용 매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감속기가 그 뒤를 이어서 소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용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3개년 동안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현재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실한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기술특례 상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2020년도 승강기 산업용 로봇용 관련된 매출이고요. 그리고 성장성, 예상 성장성을 보시면은 승강기용은 이제 소폭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은 굉장히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산업용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퍼센트로 보면은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지만 기본 매출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용 감속기가 현재 2020년도 기준 굉장히 적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로봇용 감속기가 해성 TPC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과거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로봇용 감속기만 따로 보시면은 얼마 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5000% 그리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도 거의 170% 정도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산업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 로봇용 감속기 같은 경우 2020년도까지 국내 15개사의 테스트 장비를 매출을 일부 일으킨 점이 있고 중국 시장에 초도 물량 또는 시제품을 출하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현재 기대되는 중이고요. 앞으로 로봇용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2년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는 기업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해성 TPC도 요 관련된 대체 가능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품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나부베스코가 세계 표준 품질이기 때문에 그 표준 품질 수준으로 맞추고, 가격을 약 20% 정도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 공급 가능한 납기를 당겨서 그거를 경쟁력으로 시장을 점점 뺏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산업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싸고 납기가 당겨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품질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 국내 15개사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 걸 토대로 그 품질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을 때 그때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제품의 하자가 발견된다 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헷갈렸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요 3분기 기준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잠깐 표시가 됐었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요거를 거꾸로 생각했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이 사실 굉장히 해성 TPC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구성인데, 현재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주식 물량들은 전부 다 보호예수로 묶이고, 전부 다 요거 상장인 그 한국투자증권이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물량 3%, 일부가 3개월로 묶이는 걸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가 묶인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공모 주식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21%고 기관들의 물량이 16.2%죠.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의무 보유 확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이 해성 TPC를 상장일날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주 구성 세부 사항도 보시면은 요 기업이 약 46.6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장되어 있는 TPC랑은 다른 기업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기업도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1개월 정도 보호 예수를 하고 보통 그 주식들을 풀기 마련인데, 벤처 금융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보호 예수를 묶었다는 거는 약간 상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상장일 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약간 추가적으로 플러스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약 6천원,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져가는 물량이죠. 행사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공모가 1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 행사 가격이 임직원들 물량이 있는데 공모가 대비 46.15%로 나름대로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은 전체 물량의 약 6.05%로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희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환 시점이 2022년도 9월 4일이기 때문에 약간 전환 시점이 상장 후에 조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상장일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공모가가 1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18,000원까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 낮다라는 거는 조금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원 기준 시총이 602억이고요. 장외가 18,000원까지 주가가 간다면은 약 833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상장했던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점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 45억, 2020년도 기준 현가로 계산했을 때 약 29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다고 기업 가치를 평가했고요. 이 기준으로 PDR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19.59배, 그리고 장외가까지 간다면은 약 27배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사 기업들이 32배인 점을 감안하면은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유사 기업들이 하는 업종들이 과연 해성 TPC라 정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한번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총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그대로 다 유통이 된다라고 봤을 때 130억 정도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물량이 빠질 걸 감안하면은 이 이하가 되겠죠. 수요 예측은 굉장히 제가 보는 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관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5.7%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보통 최근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형성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된다면 40% 이상까지는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일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제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40%보다 조금 낮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유무 및 향후 이 기업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주주 구성 및 세부 사항을 봤을 때는 상장일날 주가 흐름 기준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산업 테마가 굉장히 좋은 산업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적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면서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다면은 따상 정도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 3년 이상 적자 중인 단기 순이익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상장일날 따상까지는 조금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력 매출인 기어드 감속기가 점점 기어리스 감속기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장일날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들을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로봇용 감속기가 글로벌 매출을 높여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의 로봇용 감속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 15개사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일부 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장일날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균등 배정의 물량이 적어서 실제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2일차 청약이 어떻게 경쟁률이 진행되는지를 보고 청약 유무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만 부담하고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될 것 같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청약일이 겹쳐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외로 참여 계좌 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차 때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청약을 균등 배정만 노려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균등 배정을 받더라도 한 주 정도의 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수익이 잘 난다면은 7, 8,000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뭐 수익이 나봤자 크게 못 날 것 같은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이 되고요. 결국은 수수료 2,000원을 빼면은 13,000원에서 더블이 가더라도 11,000원 정도밖에 못 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따상을 가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더블 정도에서 수익을 챙긴다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해성 TPC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종 분석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이삭 엔지니어링도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